영화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정말로 누가 낙태를 유산을 한 거지 뭐 한 것에 대한 약간 모호하게 처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도 보면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이 희진 역할이고, 그리고 기정이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좀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그런 혼란 같은, 저는 약간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알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배우분들께 서로를 바라보거나 특히 뭐 놀이터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염두에 둔 것들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확실히 기정이 그런 것이 맞다라는 확신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장실 장면이라든가 놀이터 장면들에서 누가 과연 관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뭐 모호하게 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상의하거나 고민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가 사실 영화 보는 내내 다시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일단은 사실 뭐 사건의 당사자가 희진이지만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내막이 뭔지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정이가 어떻게 보면 희진이도 알지 못하는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희진이도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정과 희진은 뭔가 또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만큼, 기정과 희진이가 갖고 있는 유대감과 과거나 어떻게 보면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따로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기정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결핍과 그런 생각들과 희진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각자를 알아가고 연기하면서 맞춰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촬영할 때 원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의 의도에 맞게 감독님께서 편집을 잘 해주셨었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시고 누가 아이를 낳은 건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희진이가 낳았다, 기정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편집을 그렇게 해주신 것도 있었고, 저는 그때 촬영할 때 딱 희진이 얼굴을 볼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고민으로 이제 그 씬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장도 그렇고 다들 그 현장이나 그 분위기에 맞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 희진이를 보고 네, 몰입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장면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그 상황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상적이기보다는 기정이가 언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그 액션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했고, 그걸 말리는 희진의 모습도 또 되게 어떤 고민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또 다 같이 몰입되어 있는 장면이어서, 그 전화하는 모습의 연기, 그때 그게 제일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연님 먼저 그 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기정이한테 있어서 어쨌든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것을 언니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속에는 언제나 언니가 저한테 가족으로 남아있다, 그건 하나만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볼 때 그 얼굴과 그 다음 바로 전화할 때 언니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 것들, 네, 그것도 저한테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NG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독님. 그 희진 배우님은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전 재밌게 보였어요. 약간 뭐 감독님이 약간 의도하신 거기도 한데 이전에 다른 단편들에 이런 데 보면 약간 이제 추리물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유정이라는 캐릭터 언니가 탐정 역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근데 탐정치고는 별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요. 굳이 말하면. 근데 그때마다 희진이 등장해서 뭔가 사건을 전개시켜주고 이야기를 나가는 식의 시나리오여서 저거를 되게 아슬아슬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되게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 그 주인공이 또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희진이 기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되게 많은 정보를 주거나 이 기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되게 풍성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력자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거의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실마리는 희진이 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희진이 그 탐정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뭐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기정의 대변인으로서 좀 더 유정을 대신해서 기정이 대신해서 이 사람이 과연 기정이가 믿을 만한 가족인가 정말 도움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어른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다가가면서 또 그 안에서 정말 나보다도 알지 못하는구나 언니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오는 또 실망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기정이를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희진이가 그리고 희진이조차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같은 한 마음으로 유정이한테 뭐 화도 내보고 뭐 의도치 않게 얘기도 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만들 만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극한의 감정을 터트리게 되고 유정이한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줬다라기보다는 알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나 희진이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장면에서 제일 센 거는 어쨌든 병원에 나타나서 자해하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약간 좀 재밌는 게 오히려 기정은 되게 말하지 않고 되게 눌러놓고 희진은 그걸 계속 터트리고 뭔가 표현하고 하는 쪽에 어떤 대비들이 느껴졌었는데 그 자해할 때 그 장면이 좀 더 센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선택된 컷이 어떤 몇 개의 컷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기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발휘해야 되는 감정의 폭발 순간이어서 그때 찍으셨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때 사실 촬영 현장 당시 병원 씬이잖아요. 촬영 순서가 생각보다 앞쪽에 있었어서 뭔가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은 시간 순서대로 내용 순서대로 찍게 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는 게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어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사실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직 희진이에 대해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연기하면서 그래서 되게 부담과 걱정이 됐는데 근데 그 현장감 자체가 저한테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독님도 그렇고 거기에 모든 분들이 감독님이랑도 사실 촬영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게 아무래도 도움이 가장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어떻게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치우치기보다는 희진이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고 알아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얘기 듣고 나니까 더 약간 확실하게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도 없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심지어
사실 이제 박예영 배우가 연기하는 유정도 본인이 얘기하는 건 나도 엄마 일은 아이일 뿐이다라는 어떤 호소 같은 것들을 볼 때 다 아이들인 이 세상에서 주로 나오는 시스템적인 어떤 공동체는 학교, 병원,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제 고모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나 대부분 어떻게 약간 그냥 조직화된 경찰서 이렇게 네 곳이 이제 주요하게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면서 이 중에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심지어 병원에서는 더 밑에 있는 어떤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도움을 못 받나? 전 유정이 제일 불쌍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실 건 분명히 이제 이 1시간 40분짜리 영화 안에서 이제 집중시키기 위한 방식이 됐었을 텐데 그래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어른들 중에서 뭔가 좀 손도 내밀어주고 저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매력 없이 보이는 영화도 드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고민이 어떠셨는지가 사실은 이 두 배우분들과 더불어서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이 됐습니다. 그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 영화에 제대로 된 어른의 부재 같은 지점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정이가 됐든 희진이가 됐든 우리가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사회생활을 했던 어른으로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영화적으로 계속 표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좀 고민해서 시나리오를 고친 것도 있었거든요. 뭐 좀 고모부가 원래는 뭐 변호사 역할로 나오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벨롭한 버전도 있었는데 중간에 시나리오가 그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영화적인 메시지를 잘 담아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다른 길로 계속 빠지는 것처럼 좀 느껴져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정이도 나레이션에서 그러거든요. 그 나도 그냥 부모를 빨리 잃은 어린 소녀일 뿐인데 왜 주변에서는 어른들이 뭐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계속 걱정하듯이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랑 나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유정이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고모도 그렇고 뭐 산모 환자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들 병원 경찰서 뭐 다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혹은 좀 차갑게 관계가 가져가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고수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유정이 그렇게 의식하게 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영화인데 희진한테 이제 사실을 말해라고 다그칠 때는 약간 유정도 기성의 어른들처럼 보였던 또 그런 어떤 변주를 주신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되게 제일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두 분께 감독님한테는 그 장면이 없어도 사실 내용을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장면인데 그걸 꼭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했고 희진도 마치 이제 언니를 다그치다가 한번 약간 역습을 당한다고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런 또 장면이기도 해서 그때 어떤 감정 변화는 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서브웨이 씬이 어떻게 보면 그 유정이한테 희진이가 연락을 하거든요. 만나자고 네. 해서 대부분 희진이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유정이한테 계속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정이랑 희진이의 이야기를 과연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가가면서 유정이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희진이의 판단이지만 희진이가 바라봤을 때는 유정이 또한 똑같은 믿지 못할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더 툭툭 던졌던 것 같아요. 툭툭 화도 났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속에서도 사실 희진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톡 하면 바로 터트릴 수 있을 만한 큰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정과 얘기할 때 조금씩 유정이가 알아채기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방어적인 마음으로 뛰쳐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유정이가 딱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 희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누구랑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말하라고 얘기를 강요를 하니까 그런 감정에 좀 더 희진이도 탁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영화 한 딱 중간쯤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유정이가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된다고 점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서브웨이에서 희진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그 음악 들어가는 포인트도 그렇고 거기서 연기 연출 부탁드릴 때도 그랬고 그 유정의 대사가 뭔가 있다 싶었는데 너 뭔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히 찝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포인트로 좀 유정이가 지금까지 그냥 좀 이렇게 숨겨오면서 좀 이렇게 뭔가 탐정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포인트를 다음으로는 이제 유정이가 본격적으로 좀 뭔가를 의심하고 좀 그렇게 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었고 그랬던 것 얘기가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좀 약간 가벼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는 의식되는데 이런 질문 나왔었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헤어스타일이 기본적으로는 기정 역할은 묶은 머리가 대부분이고 희진은 약간 풀린 머리가 대부분인데 이게 중간중간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의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제 눈에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장면에서 엄마 얘기할 때는 둘 다 되게 서로 좀 친근하고 둘 다 머리가 풀려 있는 채로 나오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장면에서는 또 둘 다 머리를 묶은 채 있어가지고 처음에 누가 누군지를 그 약간 어두운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장센도 감독이 어느 정도 의도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보다가 우연히 알아서 갖다 끼워 맞춘 것인지 뭐 이런 것이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두 분도 이제 어떤 장면들이나 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되게 좀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적 이미지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워낙 바라보는 장면들이 뭐 과거 플래시백이나 이런 같이 공부를 하거나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럴 때도 그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뭐 과거 엄마에 대한 어떤 공통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도 있었겠지만 어떤 느낌으로 감독님이 좀 원한 것도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서로 이렇게 바라봤는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플래시백 장면들의 교복을 입고 나오시는 씬들이 많은데 이제 그 시간, 그 영화적인 시간이 지금 이게 진짜 과거인지 아니면은 뭔가 유정이가 떠올리는 상상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현실인지 뭔가 이렇게 나름 좀 영화적으로 풍성하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그 헤어스타일의 좀 변화를 부탁드렸었고요. 분야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묶은 머리와 안 묶은 머리를 좀 차이를 두면서 했었던 것 같고 그 사실은 헤어뿐만이 아니고 그 놀이터에서 앉아 있는 그 그네 위치도 약간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인지 상상인지 진짜 과거인지 약간 이게 사실 당연히 그냥 툭 되게 성의 없이가 아니라 뭐라 하죠? 되게 친절하지 않게 네. 플래시백이 그냥 툭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봐주시면 당연히 그냥 과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그 유정이가 떠올리는 이 두 친구들이 이랬을 거다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기도 했었고 혹은 뭐 아니면은 희진이가 언니한테 나는 사실 기정이랑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처럼 보이게 하고 싶기도 했고 뭐 그렇게 느껴진 장면도 처음에 플래시백 나왔을 네. 때는 희진이가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좀 했던 편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두 분 대화하는 장면들 약간 뭐랄까 사춘기 소녀들이 약간 꽁냥꽁냥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의 고민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가정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둘이 되게 친했구나라는 것 나중에 이제 희진이가 결국엔 뭐 6개월 전에 헤어졌다는 것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뒤집어버리는 또 그런 과거 장면들이기도 해서 그 연기를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연기를 했을 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랑 있는 장면, 과거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고 굉장히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보여주는 장면이고 되게 서로가 너무 특별한 그 장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특별했고 저도 뭔가 연기를 하면서도 해방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킥보드 타는 씬이나 새벽에 찍긴 했는데 되게 그 아직도 꿈속처럼 뭔가 그 거기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저한테 기억이 돼서 그 장면도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희진이가 기정이한테 있어서 또 희진이도 마찬가지고 되게 유일한 탈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연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킥보드 타는 장면도 두 분이 머리를 푼 채 약간 롱샷으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엔 누가 누구지라는 게 없이 그냥 이들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되게 이쁘게 봤던 장면입니다. 네. 희진 배우님 어떠셨는지? 사실 희진이라는 친구도 부모님이 있지만 갖고 있는 아픔과 결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정이를 보면서 나와 닮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길이 가고 다가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냥 그 마음을 어떠한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사소한 한 가지의 말이라도 희진이는 알아봐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기정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외부적으로 밖으로 채우지 못했던 마음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채워나가지 않았을까 기정과 희진은 그런 것들을 연기할 때도 마음으로 느껴졌었고 대사 안에서도 있었고 그런 걸 연기할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놓고 뭔가를 기정이한테 뭔가 힘이 되는 말이나 애정을 담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서브웨이 씬에서도 기정이가 학원 같이 째고 같이 여기에서 먹으면서 하는데 또 제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희진이 알아채서 우리 졸업하고 대학 가서 같이 부산 가서 술 먹고 놀자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대놓고 꺼내진 않아도 그런 마음들을 보내는 것들이 그게 애정이고 기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서브웨이 장면이 좀 밝기도 하고 다른 기본적인 영화의 분위기가 좀 낮고 어두워서 상대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나왔던 장면들은
좀 더 환하고 어떤 되게 좋았던 시절에 대한 걸 좀 대비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장면 연출 생각해 보면 그 유정이가 혼자 특히 이제 기정이 방에 있을 때 빛에 대한 인상들을 되게 많이 감독님이 그 공간 안에서 담으셨거든요. 영화 초반도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그래서 저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던 어떤 유정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정의 방에서 혹은 기정과 같이 다리를 만지는 어떤 그런 어루만지는 장면들도 회상하는 장면들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 빛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주실 때 그런 연출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도 감독님께도 여쭈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독립영화다 보니까 큰 조명기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됐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창밖 영화의 그 톤 앤 매너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딘가 공간에 있을 때 창밖의 배경의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같은 거는 좀 고집을 부려서 좀 영화적으로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든 아니면 학교 처음에 이제 수업 들을 때 기정이랑 희진이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눈빛 같은 데서도 그 고3의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교실 밖으로 햇볕이 되게 따사롭게 들어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좀 역설적으로 영화적으로 좀 이 되게 안타깝고 차갑고 이렇게 빡빡한 삶에 놓여 있는 새 인물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적인 공간에서는 햇빛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 정서를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명기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그 햇빛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차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 나오는 거의 유일무이한 장면 중 하나가 결국 엔딩 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미역국이었죠. 네, 미역국 먹는 장면. 그때 딱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희진 배우님이 싹 들어오면서 쳐다보는 장면은 이거는 정말 많은 의도를 했겠구나. 어차피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끝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질문들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 감독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이 엔딩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약간 가족적 영화들에서 밥 먹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식구라는 한자어에 있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할 텐데 좀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이제 유정이가 박수진 산모한테 그 내용들을 읽어주다가 알게 되는.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깨닫게 되고 희진이를 만나러 가고 그 기정이를 구해내는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사실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 방점을 찍고 영화를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명의 인물이 사실 그때 처음 만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셋이 있게 되는 거는 처음이라서 뭔가 그러니까 유정이가 진정한 언니로서 이제 뭔가 동생들을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용돈도 무대 안 붙이고 좀 더 내가 먼저 다가볼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밥을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씬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좀 멀리서 땡겨 찍으면서 그 희진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블러킹을 만들면서 이제 사실 저는 계속 생각했던 거는 둘은 희진이랑 기정이는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를 숨기고 저 친구가 뭐를 잘못하고라기보다는 둘이가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동생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로킹을 만들면서 좀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계 입장에서 약간 감독님 역시 약간 장난기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둘이 그냥 딱 있는 상태로 밥 먹는 장면을 보여줘도 될 텐데 굳이 약간 한 템포를 죽여서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됐구나라고 했을 때 희진이 훅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이들 사이에 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 뉘앙스들이 있어서 그 한 타이밍을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해주신 이유가 또 사실 이어서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 그 씬 쓸 때 대사를 절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만 된다면은 되게 그 밥 먹는 그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 이렇게 믹싱해서 되게 무슨 우주 공간 같은 데서 이렇게 이 국밥 미역국 그릇에 막 숟가락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만 살려서 넣고 싶었었는데 그 저희가 믹싱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폴리를 다시 따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친구들이 거기서 셋이서 밥을 먹을 때 저는 대화는 안 나눠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템포 있다가 희진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얘네들은 충분히 영화에서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장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뭔가 이제는 조금 더 셋이서는 그래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됐겠구나라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또 바로 셋이 같이 앉아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중에 이렇게 한 템포 있다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사실 희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희진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고 외동이지만 한데 이제 뭔가 더 좀 유정이랑 기정이랑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예영 배우님 이전에 단편에서 같이 작업하셨었으니까 어느 정도 언니 유정을 쓰면서 결정이 돼 있었고 두 분은 다른 인터뷰들에서 보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찾으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딱이다라고 거의 동시적으로 찾으셨다고 전 얼핏 기사에서 읽긴 했었는데 뭐 이 질문도 진짜 많은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그 인물이다라는 딱 인상을 받으셨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 많이 답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뭔가 선택하고 음. 그렇게 후회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 사실 두 분을 만나는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떠올랐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과정은 되게 힘들었지만 그 함께 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되게 원활하게 잘 풀려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우분들에게 전 여쭤보고 싶게 서로의 역할을 만약에 바꿔서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사실 전 궁금했거든요. 어떤 면에선 그것도 되게 묘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제 윽박 지르고 언니를 압박하고 압박하고 압박 잘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또 워낙 촬영을 하면서 훌룩 이렇게 지나가서 기정이에 확 이렇게 몰입하면서 했다 보니까 희진이를 연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또 기정 역할로 처음부터 이제 주셔서 봤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희진이를 이렇게 연기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 역할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희진이라는 역할이 매력적인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경 배우님. 저는 기정이가 언니가 있어서 부러웠어요. 외동이어서 외로우셨구나. 네. 그냥 그 스토리상에서 기정이가 언니가 있고 그 언니가 기정이를 위해 정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니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희진이 같은 느낌이 딱 그 말씀 주시니까 언니가 갖고 싶다 하니까 희진이 어떤 당찬 같은 그런 느낌도 확실히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하은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배우님이 하시기에 기정은 왜 기껏 자수를 하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온 이후에 기정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거기서 보면 그 형사처벌 받으면 학교에서 퇴학 처리된다는 말이 있는데 형사처벌을 안 받았어도 다시 학교로는 돌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 비슷하게 그 여고생의 임신이랑 출산 다룬 독립영화 전에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학교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기정이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 그렇게 낳고 유지한 경우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았어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은 배우님한테 질문하신 예, 거죠? 예. 네. 일단 GV 다니면서 조금 비슷한 질문을 받게 돼서 이제 예영 배우님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기정이가 만약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면 언니도 그 선택을 따라줄 것이고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 한다면 언니도 그 선택을 존중해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눴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그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아도 다시 이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왜 말을 하지 않고 안 했는지, 자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기정이는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고 다 척척 다 해낼 것 같은 친구인데 저는 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더 복잡하고 말을 안 하는 만큼 더 복잡하고 더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어떤 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희진이도 너무 중요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엔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제일 컸던 건 그 18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사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성인이 돼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크게 생각을 했지?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그런 엄청 격동기를 겪고 있는 어린 그 소녀라고 생각을 했고 더 여린 그리고 또 기저에는 어떤 가족의 안정감에 대한 결핍 같은 것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그게 충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기정은 감독님이 의도하시기에도 약간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들이 아까 거짓말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뭐 둘이 얘기할 때 희진이랑 얘기할 땐 뭐 엄마 별로 생각 안 나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유정이 그 엄마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대단히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계속 그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감독님의 약간 의도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야기상 그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기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감독님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저 친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아이인지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언니가 이제는 기다릴게. 이제는 좀 너무 늦지 말아주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언니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동생한테
이제 동생은 원래 내가 기정이라는 애가 어떤 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언니한테랑 친구 희진이한테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원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행동들을 했고 엄마한테도 많이 찾아갔었고 뭐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얘기할 수도 없었고 뭔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겪은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매지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모는 계속 찾아오시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감독님들이 힘을 주신다고 해야 되나? 소리에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장소에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약간 색깔에 힘을 준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가 약간 칙칙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었다가 약간 빨간색이었다, 갈색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 약간 내용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런 색깔로 배경이 약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색에 힘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힘을 준 거는 배우분들을 캐스팅하는데 네, 엄청나게 왜냐면 사실 이 영화는 뭔가 정말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안 되면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색상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나름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요즘에는 조명들이 너무 잘 돼 있기는 한데 그 형광등의 그 하얀 불빛의 그 플랫하고 싸한 느낌의 공간과 저는 항상 시나리오 쓸 때 그 공간의 조명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런 엠버톤의 공간의 조명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불빛이 켜져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 그래서 학교나 병원, 뭐 경찰서 같은 데서는 하얀 형광등빛의 플랫하고 차가운 불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백으로 걸리는 공간들의 색상을 파란색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하얀색이나 이런 관공서의 느낌으로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반대로 그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햇빛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 햇빛이 없다고 할지언정 이 뭔가 엠버톤의 이런 따스함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혹은 그 고모와 얘기를 하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반대로 그 따뜻한 공간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은 색 보정할 때 좀 열심히 만져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저는 상업적으로도 계속 영화를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잘 만들 거라 생각했던 게 색감이나 지금 차가운 공간과 좀 따뜻한 공간, 어떤 조명과 특히 이제 밤 장면이 많다 보니까 조명 그때 어떻게 쓰는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일정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게 흥미로웠지만 반대로 또 촬영에 있어서는 이제 유정이 나올 때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경찰서가 됐던 그 어른들의 리액션 장면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유정의 얼굴로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유정이고 유정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 기정과 희진을 보여줄 때는 엄청나게 리액션들이 많아요. 컷 바이 컷으로 연결되면서 이들은 서로 교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뭔가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캐릭터 안마다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되게 또렷한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봐주신 것처럼 색감도 되게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컷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치밀하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또 한 번 새삼스럽게 좀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잘했죠? 너무 잘 알아주신 것처럼 샷 바이 샷을 되게 불친절하게 썼거든요. 유정이와 다른 캐릭터들이 엮일 때는. 그래서 심지어 하물며 어떤 씬을 찍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씬이면은 유정이 찍고 나서 이제 여기를 또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안 찍고 이 씬을 오케이 하고 다음 씬 찍을 거라고 넘어가니까 이쪽에 있던 배우님이
조심스럽게 근데 다 찍은 거냐 자기를 그래서 예, 그렇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랬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섭섭해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독립영화의 현장에서 좀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콘티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작품이 완성되는데 경제적인 것도 또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뭐 주어진 여건 안에서 물론 힘드시다는 건 아닌데 최대한 잘 끌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제목이 언니 요정이라서 저도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언니 역할에 이렇게 이입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제대로 된 어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언니가 제대로 된 어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왜냐면 언니가 있는 상황이나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그 두 배우분이 맡으신 그 역할이 좀 제 입장에서 좀 짜증나고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언니로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두 배우분은 언니한테 어떤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서로 소리도 지르고 좀 답답함을 표출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언니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니가 보기에 동생들이 답답했다. 어떠셨는지. 기정이는 언니도 엄마 자주 찾아갔었냐? 라고 물어봤던 게 사실 그런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언니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뭔가 결핍과 뭔가 가족의 안정감 자체에 대한 결핍이 있는 친구여서 진짜 언니를 향해서 나 이거 너무 서운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내 외로움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쌓여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진이는 사실 뭐 유정이가 친언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정이를 대신해서 그리고 어른과 대조되게 이 나이 18살 10대에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유정이를 대했던 것 같아요. 유정이에 대해서 존중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유정이한테 표출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정이도 그렇고 희진이도 그렇고 알아봐 달라, 구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크지 않았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10대 미성년자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표현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언니의 입장으로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김희경 배우님이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언니를 갖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묘하게 충돌하는 영화인 것 같고 오히려 전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분이 여고생 역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전에 뭐 단편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지나간 시대의 어떤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종종 저 옛날에 그 부산영화제 이제 제 프로그래머 하던 시절에 한예리 배우님하고 광안리에서 그 와이드 앵글이라고 이제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파티가 끝나고 부산 영화제에서 있는 공식 섹션인데 한예리 배우님하고 얘기를 하게 된 그때 계기가 뭐였었냐면 워낙 많은 단편 영화들의 그 여고생 역할로 단골 배우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너무 이제 친숙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캔맥주를 마시면서 파티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조용한 데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궁금해요. 자기의 나이를 지나서 여고생 역을 한다는 건 뭔가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뭐랄까 타임머신 탄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김희경이 겪었던 그런 감정들과 그때 당시에 겪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도 지나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도 겪어보고 미성숙한 그 감정이 자라나면서 그때 당시에 왜 이랬지?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격동기로 엄마와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정말 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희진이의 마음을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는 나이라서 좀 더 나이가 더 들고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경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그때의 저랑 지금의 저랑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저를 생각하게 되면서도 이제 그래도 연기를 할 때 너무 이제 학생이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더 그 개인에 집중해서 생각하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개인의 성향과 이런 사실 그 나이대라고 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야라는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네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밖에서 했으면 좀 더 길게 갔을 텐데 지금 여기 공간은 이제 좀 다음 상영 때문에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끝으로 뭐 두 분은 드라마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차기작에 대한 얘기나 계속 영화에서 더 많이 저는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감독님도 아마 영화 개봉하고 나서 또 여러 제작사나 그런 요청들도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쓰고 싶은 시나리오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네, 다음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인사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독립영화 시나리오는 2개 장편 써놓은 게 있어서 그 제작 지원 이런 거 꾸준히 돼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보통 영진이가 1월, 2월쯤에 받을 거예요. 네. 그러게 거의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개봉하고 그 전주 그때부터 뭐 이렇게 근데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시나리오를 좀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어쨌든 하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업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드는 요즘입니다. 네. 이경 배우님. 또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또한 영화나 드라마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관객분들께 이야기 건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은 배우님.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더숲 아크시네마라는 진짜 아늑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좋았고요. 저도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